저는 되게 힐링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괴로우셨죠? 네, 저 때문에 좀 괴로우셨죠? 괴로우셨다면 이 방송을 듣고 우리 한번 핑크핑크 사랑 가득한 마음이 되어봅시다. 연애물인가요? 연애물 같네요. 그러네요. 저는 오늘도 책을 가져왔어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 제목은 더 셜리 클럽이라는 책입니다. 셜리. 네. 이 셜리는 프랑켄슈타인의 셜리인가요? 프랑켄슈타인에 무슨 셜리가 나오죠? 작가. 메리 셜리. 프랑켄슈타인 작가 이름이 메리 셜리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약콩님이 그쪽을 생각하신 거죠. 저는 더 셜리 클럽이라고 하길래 역시 또 이렇게 공포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클럽인가 보다. 내 위주로 생각을 한 거지. 혹시 양치님은 뭐 생각나요? 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보다. 네, 이 더 셜리 클럽은 사실 진짜 있는 클럽이라고 해요. 저도 나중에 소설 읽고 알게 됐는데 책에 그러니까 주인공이 영어 이름이 셜리인데요. 이제 갓 20살이 된 이 셜리라는 친구가 멜버른으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면서 일어나는 일을 담은 책이에요. 한국인인데 이름이 셜리예요? 네, 한국인인데 영어 이름이 셜리예요. 근데 왜 셜리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떻게 알죠? 아실까요? 한국 이름이 이 셜리라는 이름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그럼 무슨 이름일까요? 이설희. 설희. 맞습니다. 설입니다. 설희? 네, 설희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여자 주인공인데 이제 이 셜리라는 사람이 호주에 도착해서 어떻게 찾다가 일자리를 마침 잘 찾아요. 그 한인 워킹홀리데이 정보 사이트에서 멜버른 그 중심 지역은 아닌 외곽 지역에 있는 서버브 지역에 이제 치즈 공장 이제 일자리를 구하고 마침 이 구인 공고를 낸 사람이 이 치즈 공장의 슈퍼바이저이기도 하면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이제 사람이어서 구직하고 이제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해요. 근데 이 설리라는 친구는 약간 여기서 성격을 보면 조용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무리지어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다니는 걸 더 좋아하고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에는 이 치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공장의 슈퍼바이저이자 마스터인 사람이 주말마다 이제 시티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는 길에 쉐어하우스에 사는 친구들을 같이 태우고 시내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주말에 시내에 나가기도 하고 혼자 집에도 있고 이러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멜버른에 호주 쪽에 좀 페스티벌 행사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멜버른 커뮤니티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보러 갔는데 거기서 퍼레이드를 만나게 돼요. 놀이공원에서 만나는 그런 전문적인 퍼레이드는 아니고 시민들이 참여한 퍼레이드였어요. 그래서 그냥 막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되게 느릿느릿 오는 어떤 단체가 있는 거예요. 봤더니 다들 할머니들이고 약간 테두리가 보라색으로 둘러싸인 그 현수막을 들고 오는데 거기에 더 셜리 클럽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본 순간 이 셜리라는 친구가 저 클럽이 너무 궁금하고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퍼레이더의 끝부분에 있던 이 셜리 클럽을 이제 쫓아가요. 그래서 할머니들을 쫓아서 가보니까 할머니들이 어떤 건물의 2층 이제 펍에 가서 뒤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말 걸어서 나도 한번 이 클럽에 끼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막 말을 걸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구 찾고 있어요? 라는 이제 누군가 말을 걸어오는데 설리는 되게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소리를 색으로 좀 인지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라색 목소리의 사람이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색이 보라색인데 보라색 목소리의 사람이 말을 걸어서 딱 뒤를 보니까 이렇게 정체가 불분명한 느낌의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여자인지도 남자인지도 모르겠고 서양인 같으면서도 동양인 같기도 하고 근데 키는 되게 크고 호리호리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하고 대화가 너무 재밌어서 내가 이 셜리 클럽에 가입하고 싶어서 쫓아온 걸 순간 까먹어요.
이 사람은 이름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고 그냥 S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S가 이제 이 셜리가 이 클럽에 어떻게 온지를 얘기를 듣고 그러면 가자고 해서 그 셜리 클럽 테이블로 가서 여기 이 친구가 가입을 하고 싶어 한다 하고 할머니들한테 말을 해요. S는 그 클럽 사람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셜리 클럽의 특징은 다 할머니들이에요. 근데 S는 젊은 사람이고 약간 셜리랑 비슷한 또래의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이 클럽에서 다들 할머니들이고 그냥 손님인데 조금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S는. 그래서 가서 이제 셜리를 소개하고 셜리가 말을 해요. 나도 셜리다. 근데 사실 동양인이 와가지고 나도 셜리다. 나도 셜리니까 여기 가입하고 싶다. 하면은 이 할머니들이 네가 어떻게 셜리냐 이런 생각이 들 법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해요. 내 이름이 이 한국 이름이 셜리라는 이름과 발음이 비슷하고 자기는 이 셜리라는 이름이 되게 사랑스럽다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 셜리라는 이름이 이제 외국 이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저희는. 근데 우리도 이제 시대별로 유행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 셜리도 1970년대 이전 세대만 쓰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되게 그 할머니들은 다 셜리예요? 네, 다 셜리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셜리인 사람들의 모임이 셜리 클럽이에요. 그 왜 저희도 뭐 영어 회화 수업이나 이런 거 듣다 보면 외국어, 그러니까 미국 이름 짓잖아요. 영어 이름. 그래서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 그냥 셜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왜 굳이 그 이름을 하려고 해? 옛날 이름이라서. 네, 뭐 우리 엘리자베스 이런 건가 보다. 미숙이, 무숙이 뭐 이런 그런 느낌의? 아니 내가 되게 좋아하는 뮤지션 이름 중에 셜리가 있거든요. 셜리 맨슨. 지금 찾아봤더니 66년생이에요. 그래서 70년대 이전에 태어나서 그 이름으로 지어졌나 보다. 네. 그래서 이제 셜리 클럽에 다 할머니들밖에 없는 게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이 셜리라는 이름을 잘 안 붙이게 돼서 이제 할머니들만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셜리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우선은 메일 주소 적어주고 가면 내가 답진을 주겠다 하고서 이제 헤어져요. S는 이제 S랑 약간 얘기를 나눴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S도 듣고 보니까 이제 워홀을 온 사람이고 한국말로 처음에 말을 걸었거든요. 근데 한국말이 유창한 건 아니고 알고 봤더니 S의 엄마의 부모님이 한쪽은 한국 사람, 한쪽은 독일 사람인 사이에서 태어난 어머니 이런 혼혈에다가 거기서 지금 이 S의 아버지는 영국인 사람. 그러니까 영국, 독일, 한국 뭐 이렇게 섞인 거죠. 그래서 아마 외모도 좀 동서양이 약간 섞여 있는 느낌이었나 봐요. 시내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듣고 이제 셜리는 사실 여기서 S한테 좀 반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색이 보라색인데 보라색 목소리이기도 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되게 잘 통하기도 하고 오늘 그래서 일부러 보라색 옷을 아니 입고 그건 아닌데 갑자기 공격을 하시는 아니 난 일부러 입고 설마 좀 앞으로 그렇게 하자. 우리 그러면 앞으로 녹음할 때 그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옷이 별로 없어. 코드를 맞출 만한 그런 선택지가 없어. 좀 신박한데? 그럼 우리 한계가 있어. 맨투맨 이런 거밖에 없잖아 우리 옷이. 색깔밖에 못 정해. 색깔도 없어. 그리고 두 분은 맨날 약간 그런 하드한 옷 입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드한 옷이 뭐죠? 아닌가? 그 작품에 맞춰서? 없어. 그럼 나는 뭐 가죽 자켓 입어야지 뭐. 그러니까요. 네,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네, 이야기로 들어갑시다. 그 이후로 이제 셜리랑 S는 계속 뭐 문자도 주고받고 주말마다 만나고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셜리가 이 클럽에 가입을 하게 돼요. 허락해 주셨어. 메일을 받았는데 다만 이제 정식 회원은 아니고 왜냐하면 셜리가 계속 이제 호주에 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임시 명예 회원으로 근데 잠깐 클럽은 하는 일이 뭐예요? 클럽은 하는 일이 같이 만나서 그 크로셰도 뜨고 그 뜨개질 같은 것도 하고 담소하고 뭐 영화 보고 놀고 얘기하고 그냥 친목동호예요? 네, 친목동호예요. 사교 클럽이네. 맞아요. 사교 클럽이고 이 클럽에 모토가 있어요. 3F인데 펀, 푸드, 프렌드.
재밌고 먹고 즐기고 이제 친구가 제일 소중한 그런 클럽이에요. 그럼 서로를 어떻게 부르나요? 아까 퍼레이드 했다고 했잖아요. 퍼레이드 할 때 앞에 이름표를 다 달고 있어요. 근데 셜리 오, 셜리 모. 그러니까 성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성으로. 멜버른 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이 설이는 리틀 셜리라고 해요. 리틀 셜리. 그래서 토요일에는 이제 그런 셜리 클럽 활동에 가서 모여서 뭐 같이 게러지 세일 그 차고에서 이제 뭐 자기 물품 파는 거 중고 물품 파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꾸준히 뭐 같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근데 사실 처음에 셜리가 이 첫 모임에 갔을 땐 되게 어색해요. 왜냐면 다 할머니들이고 약간 7, 80대 할머니들이 모여서 차 마시고 뜨개질하고 그런 얘기들에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되게 따뜻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후에도 셜리는 되게 이 셜리 클럽에 도움을 많이 받아요.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받는 일이 생겨요. 이 아까 셜리가 치즈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마침 또 셜리를 만나요. 셜리 클럽에 속해 있는 셜리 할머니를? 네. 그래서 멜버린 할머니라는 이제 할머니를 만나서 나중에 도움도 받기도 하는데 아까 게러지 세일 갔다고 했잖아요. 그 게러지 세일에 셜리가 S랑 같이 가거든요. 네. S랑 같이 가서 서로 이제 많이 친해져서 여기서 우리도 뭐 하나 사자 하고 서로에게 어울릴 만한 서로가 갖고 싶어 할 만한 물건을 고르자고 해요. 그래서 하나씩 교환을 하는데 셜리는 그 S한테 라이방 선글라스를 사주고 S는 셜리한테 워크맨 있죠. 옛날에. 네, 재생도 가능하고 녹음도 가능한 워크맨을 선물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살짝 이유가 있는 게 이 셜리 클럽 책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사이드 A, 사이드 B로 나눠주고 안에 네, 맞아요. 소 제목들은 트랙 1, 2, 3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히든 트랙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셜리가 독백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스토리가 풀리는 부분이 있고 하거든요. 그럼 독백으로 나오는 부분은 약간 잠시 멈춤 버튼 있잖아요. 그 포즈. 버튼, 포즈 버튼이 있고 또 얘기가 풀어지는 이제 스토리가 흘러가는 부분에는 그 재생 버튼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 더 나오는 게 셜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독백하는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 옛날에 좀 녹음해봤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에. 그럼요. 왜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도 녹음하고 또 녹음해서 선물도 주기도 했잖아요. 믹스테이프 만들어서.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내 목소리도 녹음해서 혹시 그렇게 고백하셔? 고백이요? 아니면 그 당시 사귀던 사람한테 주고? 아니 그러진 않아요. 옛날에는 목소리 녹음한 게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차마 남에게 뭐 주려고 생각조차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물은 그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모아서 선물하는 건 진짜 많이 했고 그 제가 좋아하는 일본 소설 하나 있는데 한 여자의 연애 이야기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쭉 단편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에피소드가 걔가 고등학교 때 그 좋아하는 애를 위해서 엄청 공들여서 믹스테이프를 만드는 게 나와요. 네. 그 막 틈 없게 하고 끝이 딱 떨어지게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시대를 상징하는 면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믹스테이프는 안 만들어봤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차라리 CD로 구성해서 준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근데 우리 CD도 많이 구웠죠. 근데 이제 CD 굽기 전에는 테이프밖에 안 너무 됐었으니까. 힘들었어. 그냥 힘들죠. 통째로 뭔가를 녹음한 기억은 있는데 그 옮겨야 되니까 데크가 두 개 있는 오디오가 카세트.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맞아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따라서 우리가 연락하는 방법도 바뀌듯이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도 이제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 설이라는 친구한테는 되게 카세트 테이프가 인상이 많이 깊었나 봐요. 사실 근데 테이프는 저장 장치로서 되게 좀 약하잖아요. 늘어지죠. 여러 번 들으면 늘어져서 저희 막 냉장고 넣어놓고 그리고 잘 상하기도 하고 자석 닿으면 그렇죠. 안 되고 근데 아까 이제 양콩님이 말한 것처럼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믹스 테이프 만들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노래들 고르는 시간도 있고 또 녹음하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한쪽 면이 너무 길거나 막 이렇게 되면 안 돼서 노래들을 잘 섞어야 A면 B면이 다 비슷한 시간으로 끝나요. 좀 해보려고요. 믹스테이프에는 참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담는 시간까지도 담아 있어서 그래서 뭐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튼 이렇게 이제 뭐 셜리는 S랑도 만나고 뭐 셜리 클럽도 가고 하면서 예전보다 조금 더 좋은 생활을 하게 돼요. 예전 좀 외톨이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호주에 가다 보니까 좀 차별적인 부분도 마주치는 장면들도 좀 나오고 그게 막 도드라지지는 않지만 은근한 차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S의 친구들도 만나게 되거든요. 피터, 린다, 도라라는 친구들을 만나는데 피터랑 린다는 둘이 이제 사귀는 사이이고 그리고 도라는 여자애인데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대요. 도라라는 이름의 영어 교육용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있다는데 맞아요. 그래요? 꼬마 여자애가 나오는 되게 유명한 건데 아마 몰라도 이미지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안경 낀 애인가? 아니요, 안경 안 꼈고 알겠다. 알겠죠? 네네네. 네. 단발머리. 그쵸. 유명한 애입니다. 그래서 이 도라라는 이름을 이제 셜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하다가 웃게 되거든요. 그리고 도라가 셜리를 되게 싫어해요. 이런 왜요? 왜냐면 도라가 S를 좋아하거든요. 이런. 그래서 막 이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도 은근하게 아시아인에 대한 어떤 정형적인 그런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럼 그 다른 친구들은 전부 서양 백인들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S와의 연락이 끊겨요. 왜일까? 이제 셜리는 계속 S랑 만나면서 내가 얘를 사랑하게 되었구나,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인정하게 되거든요. 네. 또 되게 많이 가까워졌고 했는데 갑자기 문자를 해도 답신이 없고 근데 그 전날에 이제 세 친구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놀고 같이 하룻밤을 잔 건 아닌데 같이 한 공간에서 밤을 보내고 헤어진 다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셜리가 도라를 찾아가요. S의 친구들의 연락처를 아마 셜리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도라가 어디에서 일하는지는 알아서 도라를 찾아가서 S의 행방을 묻는데 제대로 답해주지도 않고 여기 없다고만 얘기해요. 멜버른에 없다고. 그래서 독일 갔나? 뭐 한국 갔나? 어딘가 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아마 셜리가 셜리 클럽 할머니들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셜리 클럽의 할머니들 중에 컴퓨터를 굉장히 잘하는 할머니가 S의 페이스북 계정을 찾아줘요. 오, 대단하다. 오. 그래서 페이스북 계정을 찾았는데 근데 S는 페이스북을 그냥 만들어만 놓고 약간 친구들 소식만 보는 거였던 것 같아요. 뭐 아무도 올라온 게 없고 그러다가 피터의 페이스북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S의 차 사진에 S랑 린다가 태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셜리는 셋이서 여행을 떠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울룰루를 향하여라고 써있었던 거예요. 울룰루? 호주의 울룰루, 세상의 끝에서 거기가 울룰루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 바위? 바위. 세상의 끝에서 사랑을 외치다. 세계에서 제일 큰 단일암석이 있는 곳. 맞아요. 호주를 대표하는 지형물이라고 하는군요. 큰 붉은색, 진짜 큰 바위? 거기로 간 거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셜리는 피터를 찾으러 갑니다. 와우. 행동력이 좋네요. 그리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셜리가 치즈 공장에서 잘려요. 왜? 중간에 셜리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아파서 못 갔는데 그 얘기를 그 마스터가 자기가 잘 얘기하겠다. 공장이 잘 얘기하겠다 했는데 그 마스터가 중간에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 놓고서는 셜리한테는 회사에서 너 나오지 말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잘렸는데 그때 그 셜리랑 같이 공장에 다니는 할머니가 있었잖아요. 멜버른 할머니? 그 멜버른 할머니가 공장 측에 따져가지고 얘는 그런 애 아니다.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올 수 있게 만들었는데 셜리는 다시 일하고 싶지는 않다.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워킹을 했으니까 이제 홀리데이를 가져보려고 한다 하면서 S를 찾아서 떠나거든요. 우선은 울룰루라는 단서가 있어서 울룰루로 가고 이제 셜리 클럽 할머니들한테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고. 그러면 그 서부 지역에 있는 셜리 클럽 얘한테 말해주겠다고. 서부 지부. 서부 지부. 그래서 이제 그 멜버른에서 그 울룰루로 가는 곳에 있는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셜리 클럽에서 나온 할머니들이 맞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거든요. 그 셜리 클럽이 호주에만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미국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영어권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다른 뭐 메리 클럽이나 이런 건 없어요? 글쎄요. 셜리가 더 특별해요. 근데 그렇게 좀 오래된 느낌의 잘 안 쓴 이름들이 많은데 왜 셜리 클럽만 있죠? 안 찾아봤어요. 집요하게. 아니, 무슨 사건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양치님 오늘 나 공격하는 날이에요. 궁금해서 그래. 그래 나는 왜 안 궁금했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클럽이 없겠지만 없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치? 근데 해외는 이상한 모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아무튼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S가 나에게 말을 안 하고 가버렸잖아요. 네. 그럼 나는 얘 뭐 나한테 관심도 없고 별로 나와의 연락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라고 하면서 접을 것 같은데. 접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렇게 접으면 소설이 전개가 안 되죠. 근데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연애를 못하고 바이올린 작업만 되는 거지. 그런 거지.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친구가 생각났어요. 저라면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나도. 그냥 끊기면 끊겼나 보다.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찐사랑이면 다를까 싶기도 하지만 저 성격에는 안 그러는 편이거든요. 아니, 왜냐면 상대방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말 안 하고 갔는데 막 스토킹이잖아요. 맞아. 약간의. 그러니까 무소식이 약간 희소식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의중을 모르겠으니까 좀 안 하는 편인데 제 친한 친구가 저랑 제 아는 동생이랑 결혼을 했어요. 저를 통해서 그 남편을 알게 된 건데 중간에 이 남편인 친구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고 가끔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만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둘이 잘 연락을 주고 받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남자애가 연락이 끊겼어요. 저도 원래는 제가 연락을 잘 하는 편이 아니니까 연락이 끊긴지도 사실 몰랐어요. 근데 친구가 얘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뭐 바쁜가 봐. 이러고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페이스북을 찾고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하고 제 친구가 해서 소식이 어떻게 해서 닿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남자애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휴대폰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다시 만나서 연락 잘하고 하다가 해피엔딩 결혼까지를 했다. 이런 게 실질 상황이 있다. 그렇군요. 현실도 그렇구나. 소설 전개를 위한 게 아니었어. 그런 거네. 그러니까 저런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 너무 신기하다. 혹시 그러면은 그 S가 뭐 도라한테 뭐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했는데 도라가 중간에서 씹었다거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S도 되게 뭔가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떠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럴 만한 일들이 좀 있었고 결국 이제 셜리는 S를 찾아 떠나고 이제 셜리가 이렇게 찾으러 떠나게 된 데에는 S를 되게 사랑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셜리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셜리가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매번 돈이 들어온다.
근데 아버지랑 같이 어릴 때 캐럴 앨범을 냈었대요. 그래서 그 앨범의 저작권이 셜리가 받게 만들어놔서 자신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누구나 꿈꾸는 아니 엄청 똑똑한 아버지다. 이거 나중에 그 물려주려면 증여세 같은 거 내고 해야 돼. 그럼 처음부터 딸한테 해놨어. 엄청 똑똑한 아버지였어. 지금 초록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아 진짜요? 현실적인. 아무튼 셜리의 아버지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제법 유명한 가수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팬이었어요. 근데 팬인데 막 열심히 오빠를 쫓아다니다가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셜리는 아빠랑 더 가깝게 지냈는데 셜리는 엄마가 뭐 그렇게까지 쫓아다녀가지고 아빠랑 결혼을 하고 했는데 나도 한번 그냥 내 좋아하는 마음을 쫓아서 한 번쯤은 그냥 가보고 싶다 해서 약간 떠나게 된 면도 있거든요. 하지만 헤어졌다며. 지금 공격한다 또. 공격이야 이게? 헤어졌지만 다시 만난다고요. 아 다시 만나서 이혼했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혼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또 중간에 어머니가 뭐 아프면서 뭐 다시 만나요? 어떻게 다시 만나는 얘기로 흘러가요. 그래서 과연 셜리는 S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질문은 S 이름 끝까지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S 이름도 셜린가 있는데. S니까. 아니, 뭔가 이름에 비밀이 있어서 S라고 했나? 다른 애들은 다 뭐 도라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본명이 다 나오는데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모든 인물들이 뭐 이름이 다 나오지 않은 인물도 있지만 어떤 정체성이 확실히 보여요.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거의 성별은 다 구분되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아 그럼 혹시 S의 성별도 확실하게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아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S의 행동이나 어떤 면에서도 어떤 성별을 확실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름도 S라고만 하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점이 좀 재밌기도 했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가올 때는 클럽에서 여자한테 다가올 때는 남자라는 생각을 좀 그쵸,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다 이성에 그리고 키도 막 크고 막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뭐 그런 느낌도 살짝 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셜리는 피터랑 린다를 찾거든요. 근데 S가 없었어요. 같이. 그 차는 그냥 린다랑 피터가 쓰고 있었던 네, 거예요? 그냥 빌려줬던 것 같아요. 아무튼 S가 없었고 결국 셜리는 울룰루에서 또 다른 데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코카 아시죠? 코카. 코카. 귀요미? 귀요미 코카가 있는 섬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가 코카가 따로 있군요. 호주 전역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무슨 퍼스 지역의 앞바다에 로트네스트 섬이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서 살고 있고 그곳으로 간 이유도 S가 거기 있을 수 있다는 단서를 얻어서? 네, 맞아요. 단서를 얻어서 거기 가게 되고 이 책을 쓴 작가님은 박서련 작가님인데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박서련 작가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작가 중에 우리 놀고 놀가 이렇게 찰떡인 작가님은 없다. 그 정도로?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시 또 딴 길로 세면 박서련 작가님을 저는 이제 최공료 강주룡하고 마르타의 일이라는 소설로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 혹시 이야기 한 적 있나요? 팟캐에서?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나? 최공룡 강주룡은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 이제 그 고공 이제 시위를 한 분의 얘기인데. 저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 그 책이고 또 이 책 외에도 더 셜리 클럽 그리고 마법소녀 은퇴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우리 놀고놀가 너무 잘 맞는 소설 제목인데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 이런 소설이 있어요. 제가 읽어봐야 하는 소설인가요? 저는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제가 박서련 작가님 트위터를 팔로잉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제가 트윗을 잘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박서련 작가님이 게임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게임 얘기도 트위터에 되게 많이 올리셨고 또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문학 플랫폼을 잠시 운영을 하셨어요. 그 문학 플랫폼의 이름이 던전이에요.
그래서 약간 웹사이트 디자인도 그런 좀 게임 느낌이 나는 디자인이었고, 작가님이 EBS 다큐 프라임 게임의 진심인 편 이쪽에 나오셨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심즈 게임으로 많은 위안을 받으셨대요. 네. 사실 저는 심즈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현실을 도피하려고 게임에 몰입을 했대요. 근데 심즈의 캐릭터도 시간을 들여서 졸작을 넘어 명작을 쓰는데 나도 시간을 들이면 언젠가는 소설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말을 했대요. 네. 나는 치트 시켰는데. 그래. 양치는 시간을 들여서 치트를 쓴. 아, 치트키 썼어요? 그래서 그냥 진급시켰어요. 양치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그리고 최근에 예스이사에서 요새는 펀딩으로 소설 책도 많이, 네. 그냥 일반 작가들도 펀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월 6일부터 3월 21일까지 펀딩을 한 게 있는데, 이 책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주제가 거대 로봇이고, 어떤 내용이냐면,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대한민국에서 25m급의 거대 로봇을 제작하는 프로젝트가 열려요. 근데 그 프로젝트 V라는 건데 여기서 파일럿 선발 대회를 해요. 그래서 서바이벌 같은 걸 하는 거죠. 근데 이 서바이벌에는 남성만 참여할 수 있대요. 근데 이 프로젝트 V에 로봇 엔지니어 겸 파일럿이고 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지닌 여성 이제 주인공이 참여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쓴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대 로봇 V,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거대 로봇에 탈 최초의 파일럿은 누구인가? 이런 내용으로 이제 펀딩을 했고 127%로 이제 성공을 했고 아마 4월 초에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약간 이런 느낌의 책들을 많이 쓰셔서 놀고나가 잘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목들은 막 좀 그랬는데 실제로 좀 읽어봐야 알겠네요. 어떨지. 저 근데 이 책이 되게 사람들 후기를 보면 사랑한 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연대라든지 호의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좋았고 이게 너무 내가 삐뚤어지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영화 같은 거예요. 이렇게 타국의 할머니들이 도와주고 영양의 워킹홀리데이 하는 소녀를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을 써준다는 것이 저도 좀 그 부분을 느꼈어요. 이렇게 우연히 겹쳐서 결국 이제 S도 여러분 다 아시겠죠. 당연히 결말은 만나겠죠. 그 만나는 부분도 그렇고 근데 저는 약간 이 설정 같은 부분이 조금 재밌었고 사실 이 셜리 클럽의 어떤 모티브는 작가가 이제 워홀을 했었대요. 호주에서. 그리고 그때 실제로 그 페스티벌에서 더 셜리 클럽을 만났고 작가님의 이름도 사실 박설연이어가지고 좀 셜리랑 비슷하잖아요. 박 작가님의 영어 이름도 셜리셨대요. 그래서 그때 자기는 되게 따라가고 싶었는데 차마 따라가지 못했대요. 근데 그거를 이 소설에서 좀 풀어내신 거죠. 따라가서 따라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지 하면서 풀어낸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셜리 클럽 되게 까칠한 셜리 할머니가 한 분 나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셜리랑 헤어지면서 셜리한테 써준 편지가 있어요. 그리고 셜리가 S랑 얘기를 나눌 때 S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한국인인지 독일인인지 영국인인지 나 잘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섞여있는 글을 써주는데 전 이 문장이 되게 좋아가지고 또 오늘도 한번 이제 낭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가 찾고 있는 사람도 혼혈이라고 했지 여러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은 그 문화적 배경에서보다 그들을 사랑해주는 사람들 안에서 정체성을 찾게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된다. 네가 찾고 있는 사람에게 너가 주는 사랑이 그 사람을 완성해줄 거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정체성을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좋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정이 재밌다고 했잖아요. 이 소리를 색으로 인식한다는 것도 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소리를 색으로 인지한다는 이야기는 앞에 조금 나오고 말았는데 네. 이게 계속 그 소설 내내 그 주인공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네네. 그리고 계속 나와요. 보라색 얘기만 했지만 셜리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느끼는지도 나오고 그리고 셜리가 마지막에 끝에 이제 히든 트랙에서 노래를 만드는데 거기서 이 노래는 되게 보라색으로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 셜리 클럽의 색도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라색 얘기도 하고 해요. 색에 대한 묘사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취향인 책을 골라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이것도 읽어보고 싶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 맞아요. 예, 이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게 어떤 게임일까요? 그러게요. 보니까 약간 단편 모음집 같은데 단편이 다 각각 다른 게임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게임 보니까 게임이 주제라고 하긴 힘들고 약간 가족의 굴레 이런 이야기를 하나 봐요. 아, 그 진짜 게임은 아닌가? 그러면? 아니 근데 워낙 게임을 좋아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게임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읽어볼게요. 네, 오늘 저희 클럽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추리 클럽 하나, 문예 클럽 하나, 그리고 이름으로 모아진 더 셜리 클럽 하나 이렇게 세 가지 클럽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취향에 어떤 클럽이 제일 잘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오늘 또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희 58화에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